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 예, 띠별운세 마지막 시간이죠. 예, 예, 2022년 이민년 예, 하반기 돼지띠의 예, 남자 운세. 예, 남자 운세. 그래요. 한번 뽑아 봅시다. 자, 28 의례생 돼지띠를 말씀을 드릴게요. 이분들은 나이가, 이제 이분들의 입장에서는 나이가 어리다 생각은 안 할 거예요. 근데 어른들이 봤을 땐 나이가 좀 어리다고 볼 수는 있는데, 일단은 운은 그래요. 문서운, 이동운, 이사운, 집을 장만할 수 있는 운. 나이가 어리서 못하냐? 그건 아니거든요. 나이가 많다고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분들은 집 장만을 빨리 하는 띠들이거든요. 의뢰생들이. 그래서 집을 장만하고 머리가 그만큼 좋죠. 총명하죠. 빨리빨리 돌죠. 계산이 빠르죠. 그러다 보니까 집 장만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한 직장에서 진드간이 못 할 수도 있어요. 직장 생활을 못 할 수도 있고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옮겨 다닐 수 있는데, 그러면 올해 하반기 때는 직장을 옮겼으면 어떨까요? 그러면 옮기도 됩니다. 너무 고민하지 말고 과감하게 옮기도 되고, 옮겨도 일은 잘 풀릴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이분들이 시험을 준비했거나 뭔가 시험을 받거나 하게 되면 합격할 운도 있고요. 합격을 했는데 이제 그 다음에 면접이 남았잖아요. 면접 과정도 합격할 수 있어요. 그런 운이 들어와 있고요. 외국 타지 나가서 살 팔자거든요. 외국 나가서 살 수도 있는 팔자거든요. 무역을 하든 뭐라 하든 공부를 하든 외국 나가서 뭐 자수성가를 하든 외국도 나갈 수 있는 팔자가 되는데, 올해 하반기 때는 근이 운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걸 이제 외국 출행운이라고 하는데 그런 운도 들어와 있고, 외국 출행운을 다 바꿔서 얘기를 하면은, 또 나쁜 쪽으로 얘기하면은 아프거나 다치거나 병원 간다든지 죄를 저질러서 교도소를 간다든지 그렇게도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만 볼 적에는 외국 나가는 거고, 나쁜 쪽으로 보기 때문에는 조금 안 좋을 수도 있으니까 매사에 좀 신중했으면 좋겠고요. 이분들이 어린 나이에 사업 수단이 좋아서, 장사 수단이 좋아서 저는 장사하고 싶어요, 사업하고 싶어요 해도 됩니다.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만큼 머리는 총명하죠. 그쪽으로 많이 발달이 돼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도전해 볼 만하고요. 만약에 직장을 다닌다, 직장 생활을 하고 싶다, 이게 성향이 맞을려나 모르겠어요. 이분들하고 직장 생활은 나쁜 건 아닌데 성향이 좀 안 맞죠. 사업이나 장사 쪽이 잘 맞죠. CEO 사주니까. 그래서 하반기 때, 상반기 때 못했으면 하반기 때 준비를 해서 그런 과정을 밟아 나가서 나중에 큰 CEO가 됐으면 좋겠고요. 이분들이 이제 장사 쪽이나 사업 쪽으로 어찌 보면 특화가 될 수도 있어요. 도전 정신이 강하거든요. 남 밑에서는 일을 못하는 과들인데,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자기 일을 하는 게 안 낫겠나 그렇게 봅니다. 하반기 때 다리 골절, 팔이 골절, 다리와 팔이가 골절될 수 있거든요. 팔이. 그래서 상반기 때 올해 운이 그래요. 상반기 하반기 통틀어서 놓고 보면 팔다리를 다칠 수 있으니 조심해라. 조심하지 못하면 다친다. 그런 운이거든요. 그래서 하반기 때도 좀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40살 계생 운수는 보통입니다. 문서운, 이동운, 투자운, 직장을 다닐 수 있는 운, 그 다음에 모든 게 대기하죠. 괜찮아요. 좋아요. 그 다음에 분양이나 청약이나 이런 거 받아도 되고요. 부동산 쪽에 투자도 되고요. 이런 쪽에도 소질이 있습니다. 이분들도 장사나 사업이나 이쪽에 소질이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도 한번 도전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누구하고 동업하는 것은 웬만하면 하지 마시고, 돈 빌려주는 것도 웬만하면 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자기 이름을 빌려주는 것도 웬만하면 안 하시면 좋겠고요. 개생들이 올 가을에 산에 올라가서 뱀에 물리거나 짐승에 놀래거나 아니면 추락을 하거나 다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가을에는 산 타는 걸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형제지간에 다투거나 싸우거나 그럴 일이 있거든요.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래서 웬만하면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으면 빨리 사과를 하고 빨리 미안하다고 하고 빨리 푸는 게 좋거든요. 길게 끌어봐야 결국에는 안 좋으니까 질질 끌지 마시고 빨리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해결했으면 좋겠고요. 하반기 때 구설수하고 망신살이 같이 들어옵니다. 구설수하고 망신살이. 어떤 사람은 망신을 당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구설수를 당할 수 있는데 그냥 남일에 그냥 자기 일도 아닌데 남일에 도와주다가도 망신 당할 수 있고 구설을 들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괜히 나서 가지고도 구설을 들을 수 있으니까 웬만하면 나서지 마시고 넘전에 참견하지 마시고 그렇게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52살 신해생 돼지띠 운수는 대길합니다. 문서운, 이동운, 이사운, 신축운, 개축운, 집을 수리할 수 있는 운, 리모델링도 할 수 있는 운, 그런 운이 다 들어와 있죠. 하다못해 자기 몸에 성형을 하거나 문신을 하거나 이런 운도 들어와 있어요. 이런 운도 들어와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이제 운수가 좋긴 좋은데 까딱하면 이분들이 구조조정을 당해서 회사를 그만두거나 직장을 그만두거나 잘리거나 그럴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괜히 눈치 보여서 자기가 그만둘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직장 다니신 분들은 직장에서 생활을 잘 하셔야 돼요. 대충 했다가는 구조조정 당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는 노후에 뭘 할 것인가 고민하다 보니까 나는 그래도 직장을 그만두고 개인 일을 해야겠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겠다 하시는 분들이 올해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 때 신혜생들이 생각이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지금 바빠요. 바쁘고 정신이 없는데 그렇게 진행해도 나쁘지는 않으니까 그렇게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상반기 때 잘 안 풀렸어요. 고민이 많았어요. 뭔가 답답했어요. 그런데 하반기 때는 그런 일도 잘 풀립니다. 상반기 때 승진을 못했던 분들은 하반기 때 승진할 수가 있고 승진은 여긴 나왔는데 못했으면 내년 상반기 때 승진할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64세 기회생 돼지띠 이분들은 운수가 좀 안 좋죠. 이분들의 인생을 놓고 보면은 혼자 되신 분들이 꽤 많을 거예요. 이혼을 했거나 사별을 했거나 아니면 각지가 집을 나갔거나 아니면 지가 집을 나갔거나 그럴 수가 있거든요. 혼자 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죠. 기회생들이요. 그 다음에 기회생들이 사람들은 참 좋은데 이 고집이 세요. 고집이 세고 아집이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60평생 넘게 살아오다 보니까 굳이 이런 고집이나 아집은 의미가 없었고 필요가 없었는데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 아닌 후회를 하죠. 근데 아직도 그 고집과 아집을 못 버리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될 수 있으면 좋은 게 좋다고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동수, 그 다음에 이동, 이사, 투자, 명의 변경 웬만하면 하지 마라. 웬만하면 하지 마라. 내년으로 미루라. 올해보다는 내년이 훨 나으니까요. 그 다음에 장사나 사업 하시는 분들은 장사가 안 되거나 사업이 잘 안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돈이 회전이 안 되거나 그렇게 애를 먹을 수 있어요. 하반기 때. 내년 상반기 때까지 그렇습니다. 애를 먹을 수 있으니까 돈 관리 잘 하시고요. 그 다음에 너무 휘풍뒤풍 쓰지 마시고요. 원래 이분들이 남의 말을 잘 안 들어요. 남이 충고를 하든 조언을 하든 잘 안 듣는데 웬만하면 이번만큼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금고에다가 돈을 놔뒀는데 그 금고에 돈이 얼마 있는지 모르고 돈이 처음에 많이 있었겠죠. 근데 얼마 남아있는지도 모르고 막 쓰다 보니까 나중에 금고에 돈이 없죠. 그때 가면 후회를 하죠. 그것이 올하고 내년 상반기 때 조금은 시급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조심하시고 직원을 두고 업체를 운영하시는 분이거나 그렇지 않고 그냥 개인 일을 하시거나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 있으면 서류 관리를 잘 하셔야 합니다. 서류 관리 잘못해가지고 사인 잘못했다가 큰 손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감도장이나 그 다음에 사인 같은 거 조심하시고 그런 이제 인감도장 같은 거
이런 것은 인감 그런 건 함부로 놔두지 마시고 잘 보관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떠나는 운이죠. 이분들을 많이 떠나죠. 배신 아닌 배신을 하죠. 이분 입장에서는 배신한다고 생각할 거고, 근데 상대방 사람들은 네가 그러니까 내가 떠난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사람들하고 잘 조화롭게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형제나 부모 간에 갈등이 찾아오죠. 하반기 때하고 내년 상반기 때까지는 형제지간에 갈등이 찾아옵니다. 부모님하고도 갈등이 찾아옵니다. 그 부분 잘 해결했으면 좋겠고 저는 잘 해결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산소나 제사 문제로 옥신각신 할 수도 있고 소갈이 할 수도 있어요. 산소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아니면 뭐 제사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말을 못하고 끙끙 앓을 수가 있거든요. 이 경우는 여자분도 해당이 돼요. 여자분이 만약에 계회생이면 산소 문제도 관련이 있을 수 있고 제사 문제도 관련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성분 입장에서는 제사 안 지낸다고 하겠죠. 그렇습니다. 분쟁이 생기죠. 토지 분쟁이 생기죠. 부동산 분쟁이 생기죠. 시비건이 생기죠. 내가 세 들어 사는데 세를 더 올린다. 그럼 집을 빼야죠. 방을 빼야죠. 그렇지 않고 부동산 가지고 분쟁이 일어나가지고 속 시끄러울 일이 있습니다. 이것도 올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 때 연결이 됩니다. 자녀 문제로 속 시끄러울 일이 생기죠. 엄마 나 이혼할 것 같아. 아빠 나 이혼할 것 같아. 못 살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골치가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얘기 잘 들어보시고 잘 판단했으면 좋겠고요. 기회생이죠. 기회생들이 이분들이 사망사고가 올해는 많이 일어나죠. 하반기 때와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상반기 하반기고 그 다음에 내년 상반기 때까지는 사망사고가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염려스러워서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